부분에서 상을 좀 많이 탔습니다. 참고로 세종 아이들은 전원 다 수상을 했습니다. 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금상도 세 팀이나 받았고 은상도 네 팀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출전인데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힘들었던 건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16시간 넘게 타고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만, 어머니들만 되게 많이 피곤했습니다. 이게 그쪽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장 수준의 경기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 대회 치렀고요. 폐막식 사진인 것 같아요. 저 아이들 상 받는 것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회에 가서 투어 시간이 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은 투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투어 사진들은 어디 갔지? 네. 아이들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 인솔아에 돌아다니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 하면서 뭐 사 먹고 되게 좋은 경험을 둘만 나오지?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만 나라를 돌아가는 거. 이게 올림피아드가 17개국 나라가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17개국 나라가 돌아다니면서 매년 바뀝니다. 2년 전에는 푸켓이었고 작년이 그리스였는데 올해 1월 달에 걸쳐서 하는 바람에 좀 연도가 애매해졌지만 작년이 그랬었고 올해는 다시 한국으로 바뀌어서 부산에서 합니다. 네. 여기 오셨나요? 김도훈이랑 송정민 어머니? 여기,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사진이 짜있길래. 네. 따라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가? 좋았대요? 네, 저희는 힘들었어요. 네. 아이들만 좋으면 됐죠? 네. 자, 오늘 총 30분 정도 모이셔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한 80분 정도 소요돼서 앞에 40분은 이제 로봇 올림피아드, 뒤에 40분은 정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뒷타임이라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앞타임은 11시에 했는데 제가 10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비몽사몽간 했거든요. 지금은 좀 텐션이 좋으네요. 네. 자, 그러면 다 모이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세계대회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긴 하지만 로봇 올림피아드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올림피아드는 첫 시작이 제가 순서를 막 왔다 갔다 하도록 할게요. 1999년도에 여기가 카이스트 안에 있는 로봇 축구 협회를 시작으로 올림피아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협회는 카이스트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축구 협회를 통해서 대전에서 첫 개최가 시작이 돼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홍콩에서부터 이제 세계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세계대회까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큰 규모로는 로봇 올림피아드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가자도 많고 그냥 다소 이제 한국 아이들만 해외 나가서 치르는 세계대회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로봇 올림피아드는 세계적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크고 매년 성대하게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국인데 올해까지 17개국 정도가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서 올해는 이제 부산에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12월 달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림피아드는 좀 헷갈리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올림피아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올림피아드라는 법칙을 써왔기 때문에 이게 활용하고 있는 거고, 뭐 정부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역사와 대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 학원들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아이들에게, 본인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했던 실적들이 영재원이라던가 그런 쪽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의 위치가 이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림피아드를 또 많이 찾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림피아드의 운영 방식인데,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운영이 굉장히 투명하고 고인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하나 만들어진 게 오래 쭉 간다기보다는 매년 두 개 종목이 뭐 없어지고 신규 종목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로봇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 특징들은 있겠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로봇 올림피아드가 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안전사고 없이 잘 치르고 있는 게 또 올림피아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올림피아드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 텐데, 저희가 올림피아드를 보는 가장 큰 관점은 종목 안에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다 보면 같은 수준의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종목 안에서도 입문, 초급, 심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있는 창작 종목으로 대회를 나갔지만 옆에 경기장에서 막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는 기회도 생기고, 어, 많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또 올림피아드 종목들의 장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3월 달인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마지막에 저희 그 인증교육기관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모이면 종목에 대한, 올해 새로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뭐 바뀐 운영 정책을 설명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3월 달에 마저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7월 달에 지역 예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역 예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예선하게 되는데, 근데 종목마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실제로 가서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선이지만 부산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온라인으로 예선을 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지가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전국 예선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예선에서 통과된 아이들 대상으로 각 나라별 본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선 진행 이후에는 세계대회 진출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TO를 받게 되면 받은 아이들이 또 이제 12월, 어쩌면 1월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부산에서 대회를 치릅니다. 음, 부산에서 치른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창작 종목인데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심사위원들은 다 외국인이시고 참가자들도 다 해외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또 영어로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가 좀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보다는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게끔 저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는 IRO.KR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로봇 올림피아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실제 수업을 할 때에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종목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은 크게 이렇게 그 라인 트레이싱, 조종, 휴머노이드 그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라인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가탐 대회라고 해서 막 라인 따라다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워낙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에 따라서 상을 받고 못 받고이기 때문에 이제 부탐대에서도 얘가 아웃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림피아드도 명맥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 라인 종목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야 하나 정도? 근데 저희는 여전히 라인 종목은 이제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대회를 위해서 그것도 따로 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육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함수를 이용해서 방향만 정해주는 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은 올해도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자, 조종 종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얘도 아이들이 뭔가 배우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매년 1년 1년이 소중한데 중 종목에 대한 시간 투자하기는 아까워서 제가 세컨 종목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를 주 종목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해서 뭔가 미션물을 잡아서 처리하는 종목들인데 얘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은 심사 종목입니다. 심사 종목이야말로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점수를 얻는 종목들인데 올해 주제. 올해 주제는 공지가 있을 텐데, 올해 주제는 나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개최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미래해양도시 부산 산업, 관광, 문화,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리스였기 때문에 주제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림픽과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막 했었는데, 올해는 주제가 미래 해양도시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주제를 잡을 건데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종목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제로 여기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도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소주제를 접하게 되고 그 소주제에 맞춰서 같이 팀인 아이들이 만들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코딩도 그 자리에서 발표도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첫날은 만들기를 하고 둘째 날에는 발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심사 종목 중에서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창작을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은 뭐냐면 앞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나 창작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한 70%, 코딩이 30%라고 한다면 이 피지컬은 반대입니다. 코딩이 70%고 하드웨어가 30%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현장에서 주어진 소주제에 맞춰서 엔트리 내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종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하고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엔트리로 스크래치로 그리고 간단한 센서업을 이용해서 발표하는 게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개, 총 네 개의 종목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피지컬 컴퓨팅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로 저학년들은 창작 부문으로 일단 대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편입니다. 대회의 그 난이도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로봇 인무비는 로봇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 쪽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로봇이 돼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주어진 소주지에 맞춰서 스토리를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종목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가장 대회를 하면서 크게 얻어지는 효과가 문제 해결력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심사 종목 쪽으로 여전히 할 겁니다. 올해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대회에 참가했던 아이들은 이제 심사 종목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부분으로 해서 또 대회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어, 저희가 AI 축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아이폰 방식으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금 가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없이 코딩으로만 공격수, 수비수에 대해서 코딩을 했을 때 공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부가 많이 참가했는데 올해 아이콘 방식으로 바뀌면 초등부 저학년들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칼트에서 개발한 교육 과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는 교육을 하면서 대중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심사 종목 쪽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저희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미션물을 잡아서 일정한 위치에 갖다 놓는, 얘는 조정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로봇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이족 보행에 대한 원리부터 이해해두고 하기 때문에 얘도 좀 수준 높은 과정으로 저희가 그 윗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 심사 종목 1순위, 2순위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다 보니까 본선으로는 심사 종목에 분명히 이 그 창작으로 본선에 통과를 해서 세계대를 얻었지만 창작으로 세계대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을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년에 두 종목 이상은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작년에 본선에 청력 종목 나간 아이들은 세계대회는 노보디 무비 나갔거나 추가 컴퓨팅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1년을 좀 알차게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좀 힘들죠. 음, 이 두 달 만에 새로운 종목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도 또 두 달 만에 또 새로운 대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일년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오늘 제가 어, 수정원장한테 얘기해서 설명회 진행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로봇 올림피아드보다는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푸드 올림피아드 때문에 했던 건데 올림피아드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도 한 5월 달쯤 되면은 각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그룹을 형성을 해서 본인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올림피아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종목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때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피아드는 올해 세계대회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산인데요. 음,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 방침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그 똑같이 회원 등록이 돼서 부산에서 숙박을 하면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체제비에서 항공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피로도도 많고 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대회를 치를 겁니다. 부모님도 그때는 뭐 오셔서 뭐 부산 볼 거 많죠. 겨울바다네요. 그죠? 그 겨울바다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올림피아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게 종목 하나만 열어서 규정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규정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게 창작 부문입니다. 창작 부문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3인 이하 한 팀으로 구성이 되고 로봇은 한 대만 만듭니다. 현장 제작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주제에 맞게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게 올림피아드의 매력이에요. 뭐 특정 업체 키트를 꼭 사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키트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올림피아드입니다. 올해 주제는 아까 보셨던 부산 관련된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봇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게 된 시점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부모님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십니다. 부산에서 관광, 산업 이쪽으로 어떤 걸 한번 해보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낼 때 그렇게 돼요. 참 이번에 청적 준비한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주제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잡을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대부분 어떤 뭐 뜬금없이 개발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좀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오늘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창작 종목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도와주시고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궁금한 걸 있으시면 질문 이따 받을까요? 네, 질문은 끝날 때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타임도 질문만 30분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올림피아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페어입니다. 그, 아, 자, 푸드페어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정보올림피아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만큼 이제 아셔야 될 게, 푸드페어가 이제 입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 정보올림피아드는 예전에 과기부가 운영하던 대회가 맞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하는 착한 향상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페어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 순수 코딩 말고 하드웨어를 접목한 대회를 한번 운영해볼까라고 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첫 대회가 이제 소프트웨어랑 착한 상상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코드페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회는 코드페어입니다.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이제 올림피아드는 정보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중요도가 옆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코드페어 준비를 이제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세종점이 오픈한 지가 이제 2년 6개월 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슬슬 코드페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페어를 설명하게 됐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코드페어는 보시면 그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하카톤, 소프트웨어 공모방.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 저희는 주로 공모전에 주로 하게 됩니다. 공모전은 주제에 맞춰서 작품을 만들고 제출하고 발표하는 로봇 올림피아드의 창작과 유사한데 난이도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모전 쪽을 준비하고 있고 대회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것만 준비하진 않습니다. 저도 진도가 있기 때문에 진도를 하면서 대회를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상은 이제 코드페어 같은 경우가 이제 국무총리상을 시작으로 해서 뭐 장관상에서 좀 상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에 비해서 동부올림피아드는 이제 학교에서 주는 상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뭐 상을 목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코드페어에서 좀 상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코드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코딩적인 내용보다는 수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상을 받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매니아급 대회라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딩이 심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는 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아이들의 폭넓은 적성 발견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는 정보 올림피아드보다는 코드페어 쪽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간 본격적으로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코딩학원 다닌다면서? 라고 물어보면서 정보 올림피아드 준비해?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 올림피아드 끝났어. 그래서 그거 안 해. 라고 해도 돼요. 요즘에는 하드웨어를 접목한 코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접목한 기술이 훨씬 더 범주도 많고 해서 저는 그쪽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케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음,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참가 대상이 초, 중, 이렇게 나눠지고 해커톤은 중등과 고등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은 이건 대회가 아닙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신청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냥 온라인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도 있고 실시간으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인가? 그래서 교육을 쭉 들으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래서 푸드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공부방을 수료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 뭐 학원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해도 됩니다. 블록 코딩부터 해서 좀 수준 높은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이제 대수상, 치상하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요강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실게요. 자, 이 운영 요강은 5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6회가 되겠죠? 아직 운영 요강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직 운영 요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운영 요강은 매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걸 참고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제가 설명 들으시면 돼요. 교재가 이렇게 좀 되게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준비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공모전을 보시면 이 항상 핵심이에요. 사회 현안 문제.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사회 현안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숨부터 지신다. 사회 현안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어떤 걸 관심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출산? 저출산,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고령화, 네. 이거 집에 가서 아이들 같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양, 그리고 어떤, 그런, 아, MZ 세대요? MZ 세대? 네, 모르겠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현안 문제여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어떤 분이 R&D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아이디랑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야 되는 게 이 코드페어의 시작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심사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편이에요. 가령 저희가 초반에는 주제 제가 다 잡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문제야 라고 해서 주입식으로 했더니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탈탈 털리는 거죠. 네가 왜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 주식에 네 관심이 있어? 왜 주식 얘기야? 그래서 주제 잡았던 게 이제 아이들이 이해가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본인들과 함께 주제를 잡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순수 어플리케이션 및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공모전도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순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 개발을 위주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고, 피지컬 컴퓨팅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게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제 순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어플 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피지컬 컴퓨팅은 이제 최소 아두이노, 라즈베리 같은 보드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얘는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명, 부산에 있는 한 명, 서울에 있는 한 명 이렇게 묶어도 될 정도로 팀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3인 이하 1팀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팀 구성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로봇 올림피아드는 문제가 없지만, 푸드 올림피아드 때문에 좀 일찍 제가 모이시게 한 게, 제출 서류를 보시면 작품 접수가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는, 4월, 5월 15일이니까 앞으로 한 두 달 남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획서를 내는 거라서 아이디어 레벨에서 하면 되나 싶지만 사실 제출 서류가 소스 코드까지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달 만에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두 달이면은 아이들을 8번? 8번 만나거든요. 8번 안에 주제 선정, 그리고 피치컬 개발, 코딩 개발까지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는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코드 제출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서면 심사는 이제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초중고 각 팀 70팀이 모이게 되는데, 사실 70팀만 되더라도, 되게 잘하는 거죠. 전국에 70팀 안에 들어간 거니까. 네. 근데 저희, 는 한 번도 서면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기획서 작성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이제 저도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서면에서 떨어진 적 없었고, 예선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국 25팀 내에는 다 들어갔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본선이었는데, 저희는 초등부가 그때 대상 한 번, 2년 전에 한 번 타고, 그다음부터는 깜깜해요. 예. 워낙 징징한 아이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로봇 올림피아드는 수상 시작들이 뭐 영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지만, 푸드페어는 되게 파격적이에요.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 발언으로 그냥 서울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기자 전형에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코드페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드페어 수상자는 그냥 들어가요. 내신 필요 없고 수능 필요 없고. 네. 모든 대학이 다 만들어 놓은 특기자 전형에
이 종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고등부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매번 아이들이 들어가서 타자 털고 나온다는 게 주로 하는 게 네가 안 했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 이 사회적 현상을 잡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코딩 소스 한 줄 한 줄 물어보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시를 쫙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초중고 전시를 싹 해놓고 있으면 심사님들이 계속 돌아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예산만 통과해도 기관에서 예산 통과했다라고 하는 공문을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증빙자료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도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예선점의 한 팀이 저 역대 한 팀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팀이 뭐냐면 둘이 싸웠어요. 유명을 한 팀으로 잡았는데 한 녀석이 나오고 안 나왔어. 그 다음 주는 또 반대로 한 녀석이 안 나오고 이게 나왔어. 이게 조금씩 삐그덕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일렀고 또 그 어머니가 또 아는 어머니여가지고 또 둘이 싸웠고 저 안 나갑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코드표는요 두 명이 있다 한 명이 안 나가면 정식격이에요. 남은 한 명이 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팀을 구성할 때 되게 신중한 게 이제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 어머니들이 다른 과목들도 되게 중요하시겠지만 이제 코드표를 이미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시간 정말 잘 빼주셔야 되는 게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희들과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부드릴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10월쯤에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를 하는 게 본선입니다. 초창기에는 좀 뜬금없었던 게 여수 엑스포에서 했었어요. 그래도 애들 막 여수까지 가가지고 발표했었는데, 어, 지금 3년째 계속 일산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일산 킨텍스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토요일이 대회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때는 저희가 인솔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태워서 어머니 아버지는 꽃구경 가시고 아이는 대회 준비하고 전날 가서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고 전날 많이 올라가셔서 이제 아침에 전시 부스 딱 차리고 이제 발표 준비해서 발표하는 게 이제 10월달 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상을 받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을 총 30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등부는 관계가 없지만 이제 그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는 여기 수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 ISEF라고 하는 선발전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세계대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 대회에 그 나라의 지원을 받고 참가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가면은 뭐 엘리트 코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아이들이 어, 좋아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올 거고,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는 게 목표예요. 네. 자, 해커톤은, 그 정보올림피아드랑 같은 성격입니다. 현장에서 특정한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로 기획하고 구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랑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네,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요약서, 설명서 내야 되고,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가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좀 더 학원에 이제 이쪽으로 관련된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오픈해서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이렇게 12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방은 그냥 내용 참고하시죠. 네. 보시면 블록 코딩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초중고 아이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네. 그래서 이수증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참가하시면 집에 노는 것보단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그래서 지금 일정상 저희는 그 3월입니다. 3월인데 이번 주에 팀원 구성을 다 끝낼 겁니다. 올림피아드는 어머니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 이번에 올림피아드 준비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팀원을 구성하고 종목을 결정을 하는데 푸드페어는 반대입니다. 푸드페어는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어머니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푸드페어 한번 준비해볼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워낙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 그래서 아마 저희 세동점도 3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협의를 해서 푸드페어 나갈 아이들 구성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과 함께 이제 사회 현안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까지 주선정 끝나게 되면은 4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는 이제 계획서 작성을 하고 이제 피지컬도 제작을 해야겠죠? 작품도 같이 제작을 하면서 기획서 쓰는 일을 이제 5월 두 번째 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발표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8월 달에 있는 이제 1차 예선이죠. 예선을 준비하고 또 예선 통과가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9월 달에 있을 본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참가팀이 적어요. 정말 저희는 될 만한 애들만 다 뽑아요. 네.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로봇 올림피아드는 종목이 너무 많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하는 걸 골라서 대회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다,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코드페어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딱 될 만한 애들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 본선에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소수의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잘 따라옵니다. 제가 가르치는 보람이 있을 만큼 잘 따라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코드페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부는 무조건 5, 6학년.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회가 어디 가진 않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로봇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이제 더 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코드페어를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면, IRO라고 하는 로봇 올림피아드가 저희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KCF라고 하는 코리아 코드페어가 2차 계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도 코드페어가 하고 싶다 하지 마시고 계단을 밟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드페어 나갔다가 친구들이 하는 질문을 이해 못하고 하면은 정신 노고도 안 해.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나 이제 안 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시켜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희는 초등학교 5, 6학년만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중등부도 1, 2학년만 묶고 3학년은 따로 준비를 합니다. 매년 제가 3학년까지 같이 해봤더니 1학년과 갭이 너무 커서 1, 2학년들끼리 놀고 3학년, 3학년들끼리 놀고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등부는 1학년만 합니다. 2학년 대회 안 나가요. 그래서 보시면 고등부가 왜 나가지? 왜냐하면 이제 입시에 반영을 받으려면 고등학교 시절 때 받은 수강 실적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코드페어를 거의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연습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3에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이걸 아껴뒀다가 고1 때 저희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대회 컨셉 다 잡아놓고 준비해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대회를 나가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돼서 코드페어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신 챙겨야지, 생기부 챙겨야 되지.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수강시점을 쌓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 선정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해결 가능한 사회 현안 문제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은 그럼 뭘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애들 저 왼쪽 오른쪽 보시면 저 교구용 로봇 있잖아요. 저거로는 못 나갑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주로 아두이노 내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파이썬 기반의 보드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그 뒤에 보시면 어, 저희 학원에서 준비했던 그 고등학생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양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뭘 했냐면, 주차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주차를 삐딱하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경고를 알려준 장치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출을 했고요. 보시면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내가 평상시에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겠구나. 이제는 뉴스를 봐도 그냥 보지 마시고, 너는 저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너 지금 로봇 배우고 있잖아. 너 로봇 배우는 걸로 저거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대화를 좀 나눠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수치화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문제를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기획서는 아이들이 씁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열심히 그 데이터를 모으면 저희는 좀 다듬어주는 일들을 해요. 비도식을 바꾼다거나 표의 크기를 똑같이 한다거나 뭐 이슈가 돼야 될 부분을 부각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료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사진들 첨부해서 기획서에 넣도록 하고 있고요. 주제는 이겁니다. 실시간으로 차량의 주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가 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마침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주차 라인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녹색불 알려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 삼아서 여기에 카메라만 하나 부착을 하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로 주차 라인하고 차를 인식을 하면 이제 똑바로 주차했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픈CV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 라인을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모를 인식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뭐 욜로 V4라고 하는 좀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로 사물 인식을 해서 차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간격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폭이 허용치를 벗어나면은 주차 이상이 한 거고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주차를 제대로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주차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부저가 삐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번호판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그 차주한테 문자를 주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뭐 문자를 받아도 그냥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알리자 부저를 삐 울리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구현이 됐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걸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고 뭘 공부를 했고 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개발하는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기획서에 다 넣었습니다. 꼼꼼하게 집어넣었고 구체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부터 했고 여기 계산하는 방법 나왔고 최종으로 여기에 해결 방안 이런 소형 카메라 아주 싸거든요. 이것만 하면은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출처. 혹시 올해 이 대회 준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출처 되게 중요합니다. 어, 저희한테 막 이미지를 복사해서 막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출처가 없으면 제가 또 거꾸로 찾아가야 돼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만약에 도와줄 분이 계시다면은, 이미지 어디서 구하셨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벌첨 자료가 실제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했습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충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다뤄줘야 그, 통과하겠구나 정도. 네, 이 작품이 본선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푸드페어는 올림피아드 다음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역대 수상 수상하는 것만 좀 설명 빨리 드리고 질문받도록 할게요. 이게 2022년도 거예요. 작년 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22년도에 대상 받은 친구가 뭐냐면 딥러닝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보행 도움이라고 해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인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아까 보셨던 그 욜로프라고 하는 사물인식 프로그램이 사람을 인식하면 사람이다. 앞에 뭐 보도블럭이 있으면 뭐 장애물들에 대한 인식을 해서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였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친구들은 주차 라인을 했지만 여기 이 친구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죠. 그랬더니 같은 기술이지만 얘네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 금상을 받은 친구가 이제 운동 능력 상실 장애인들의 스마트 휠체어.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운동 능력이 없다는 게 손가락도 이제 안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눈동자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눈동자가 왼쪽을 쳐다보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근데 저희 파이썬 교육 과정 중에 얼굴 인식하는 그 교육 과정이 있고 그 안에 좀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눈동자 인식도 돼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아이디어만 잘 고민했었으면 이제 이런 작품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은 이상 차량 감지를 위한 AI CCTV인데 얘는 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 차 주변에 알람을 해가지고 이 차 지금 과속을 달리고 있다, 위험하다라고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차대차 통신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전제하에 이제 개발한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 에코약방은 이제 처방 전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그 약의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자동 설정해주고 부작용 등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어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약방이라는 친구들이 은상을 받았고 저희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 약국을 빨리 찾는 어플을 개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건이 달라서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스스로 음도 측정하는 스마트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코드페어가 주로 코딩에 대한 걸 주력으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은상을 받은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키에 그 알코올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간에 불어서 인식하고 나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키였나 봐요. 하드웨어는 다 했죠. 소프트웨어는 뭐 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것도 이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상은 뭐였냐면은, 이제 응급 환자를 분류한 챗봇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에서 챗봇을 이용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분류해주는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가 위급한 정도를 구분하는 서비스. 동상 또 있는데 얘는 저희가 이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뭐였냐면은 실제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조 LED로 불을 켜주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운전하다 보면은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지만 사람이 없으면 이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켜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점들 알려주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방식이 달랐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디뎠거나 그러면은 횡단보도 시간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인데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 받았지? 지금 얼굴인식 도어락 있는데, 네. 얼굴인식 도어락이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그 살려는 문제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머니 아버지 때 나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관심사가 그 심사위원들이 좀 보는 관심사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는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또 해당이 되실 거고 해서 이제 푸드페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번 주, 돌아온 주부터 이제 박차를 계속 준비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모셔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니 제가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계시나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저는 여기 대전 둔산에서 주로 먹고 자고 하고 있고, 이 세종을 이제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강원장님이 운영 중이신 거고, 저 대회는 계속 제가 참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막 밟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도 마찬가지 대회 준비할 때 제가 주력으로 참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저희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로드올림피아드, 푸드페어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지금 둔산은 한 8년째 운영을 했고 여기 세종은 2년 6개월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로봇 교육이 주는 장점도 있잖아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정량적으로 어떤 수상시설을 받았고 그걸로 어딜 갔고 뭐 이런 내용들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회를 좀 관심 있게 보게 됐고 대회를 나가다 보니 대회 실적으로 영재를 갈 수 있네? 영재원도 가게 됐고 영재원을 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나름 엘리트 코스를 갔다 보니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도 생겨났고 특목고를 가다가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도 생겨나서 이제 이게 학원에서 이제 학원 연차가 되면 될수록 계속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다른 친구들한테 계속 쭉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10월 달에 영재원 저희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회 나가서 상 탔던 아이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건데요. 10월 달이 영재원들이 다 오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에는 영재원 관련된 설명을 진행합니다. 세종에 어떤 영재원이 있고, 대전이지만 다른 영재원이 뭐가 있고, 어, 받았던 상들은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드리냐면은 영재원이면 꼭 해야 되는 게 GED에 자기 소개서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쓰기도 잘 하지만 좀 더 있어 보이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면 어머니들 그걸 보고 내용 확인하셔서 복사, 부트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통과가 거의 다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 아이 모아서 면접 교육합니다. 심층 면접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쌓인 그 리스트들 있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아직 면접 교육해서 영재원도 같이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오늘 말을 되게 빨리 한 모양인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그거예요. 약국,
약국을 찾는 게 주로 이제 추석과 설날 때 딱 타지방 가가지고 많이 찾잖아요. 자기 동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어플 개발했습니다. 순수 어플. 그래서 연중 무휴 약국이 되게 적은 실정이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되게 아프다. 그래서 웹크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 지역을 내가 서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열려 있는 약국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찾아가는 길까지 안내하는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밀렸어요. 네.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수 어플리케이션으로 준비하는 것도 저희는 진행합니다. 아, 밀렸어요. 그런데 좋은 데 갔습니다. 상 못 받았지만 이 친구가 말 나온 김에 어디 갔지? 깔리는데 아마 상명대 갔을 거예요. 상명대 휴먼지능 로봇공학과 갔을 거예요. 개성고 친구거든요. 네. 저희는 프로필 이렇게 정리 쭉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대회 한 번 나가면 저희는 그걸로 재탕, 3탕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푸드페어가 시기적으로 5월 달이고 그 뒤에 있는 무한상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큰 대회거든요. 상을 못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그쪽으로 가지고 가요. 거기서는 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항상 못 받았는데 여기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받고 거기서 또 혹시 안 됐으면 로봇 올림피아드까지 가져가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한번 시간 투자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쭉 이제 연계해서 내용 더 붙이고 보완하고 해서 그 도전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 오동에는 약간 좀 말을 어버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한 10분 빨리 끝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기준이 없잖아요. 창의성은 쉽게 생각하시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거를 만든다. 아니면 있는 걸 만들 때 있는 거에 기능을 추가하면 그것까지 창의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게 늘 힘들어요. 네. 창의적인 작품.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잘 구현해도 점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정말 잘 잡으면 사업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아이들 쪽쪽, 만약에 그냥 네, 팀을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온라인 네, 온라인으로 첫 번째 예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본선 때는 이제 모여서 준비를 해야죠. 이게 네. 인플루언서 안 하는데 그 계획서나 기획이 잘 되나 그래서 온라인이면은 이제 약간 그냥 우수석을 하고 했던 말이고 대부분 이제 한 지역에서 많이 뽑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데에서는 같은 학교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푸드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는 좁다. 이런 거죠. 네. 지역이 뭐세요? 세종이세요? 네, 그럼 세종 아이디까지 묶어서 할 거예요. 네네. 근육뱅이랑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1인도 많이 준비합니다. 네, 네. 어느 대학은 그 1인으로 나간 대회만 쳐준다라고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고집적으로 전 혼자 할 거예요라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까 그 친구가 계속 혼자 했어요. 음. 올림피아드 안 나갔는데 경험이 있는데 네, 수준이 된다고 학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네. 올림피아드 준비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저희가 로봇 올림피아드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학원에서 수업을 해야 로봇 올림피아드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대부분 수업 때 했던 센서의 원리나 어디에 쓰이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를 해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데, 만약 코드페어는 뭐 학원에 들어온 그 시기 자체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면은 제가 로보트 올림피아드 준비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바로 이제 생기부 포트폴리오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코드페어 준비합니다. 다만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네. 네, 앞서 했었던 로보트 올림피아드도 같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오전에 질문 나왔던 게 영어로 해야 되냐고? 영어로 해야 됩니다. 네, 세계 대회는 영어로 해야 돼요. 음. 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입지나 네, 학위권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네. 그 로봇으로 피자 전형으로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목? 아니,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큰 수준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위에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지, 로봇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드피어는 1등하면 정답입니다. 네, 근데 좀 위험하죠. 그거 하나에 목숨 걸겠다고 내신 포기하면 안 되니까. 네. 5년 전에 있었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여학생 하나가 내신 3등급 초반이었는데 경희대 들어갔어요. 푸드페어 1차 년도에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동상을 탔어요. 고등부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야, 네가 어떻게 경희대 들어갔어? 소프트웨어 공학 특기 전형 6자리가 있었는데 그 6자리 들어갔어요. 네. 그런, 네? 적응을 잘했나요? 네, 적응 잘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경희대 들어가서 의대 쪽으로 전과할 줄 알았는데, 아니, 컴퓨터가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연락을 안 하네요. 그 친구가 좀 의례적인 케이스였고, 저희들은 그렇게 막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 너 내신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자신하는 건 같은 내신이면 저희 아이들이 무조건 좀 원하는 데 과를 갑니다. 네. 음, 그런 전략적인 것들은 제가 입시 관련된 설명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학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해외 대학은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네, 아까 오전에도 그 국제 학교 다니시는 분 오셔가지고 물어보셨었는데 같이 한번 파헤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또 고1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 대학 못 가겠어요. 내신 준비 안 해가지고. 그래도 해외로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로봇 올림피아드까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대회 수상 실적이 근데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 못 쓴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에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말하는 약간 불평되는 건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 로봇 관련된 것들을 계속 했죠. 근데 깊지는 않지만 재밌고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음, 나이는 중학생이고 네. 수수는 저희 이런 음, 저희 블럭 로봇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이런 포드티어나 아니면 아까 같은 로봇 올림피아드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음, 리서치, 임명. 하드웨어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조그만한 하드웨어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예요. 코드표에서
상 못 타가지고 본선까지 갔지만 못 타서 이 무한상상 서바이벌까지 갔어요. 이 제안서를 그대로 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차할 곳이 없다. 근데 주차를 막 불법으로 해가지고 문자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마이크로비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초등학생들도 쓰는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어요. 얘가 담벼락에 붙어 있는 이 마이크로비트가 라디오 신호를 이렇게 쏘고 있으면 그 차가 근처에 와요. 그럼 벌점이 올라가요. 벌점이. 그러니까 그 신호가 있는 담벼락에 있으면 안 돼요, 차가. 그래서 정차가 돼 있으면 벌점이 1점씩 2점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자동차 검사하잖아요. 그때 벌점대로 과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는데 구현은 굳이 좋은 하드웨어로 하진 않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준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의지가 있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어, 하드웨어는 잘 선정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전에 설명이 좀 애매해서 못했,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 이 D타임은 설명을 다 해드려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하시면서 대회 일정 조정하고, 또 대회만큼 진도 열심히 나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쉬는 날 오셔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이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